잠들기 직전에 독주 한 잔을 딱 입에 털어놓고 그 술 기운에 잠드는 거죠. 지금은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가장 괴로운 자극은 무엇일까요? 굶기일까요? 가장 괴로운 자극은 잠을 안 재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글 서칭을 해보면 1940년대 러시아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생체 실험을 30일간 잠을 안 재웠다는 기록이 있다고도 하고요. 기네스북에는 약 11일 정도 잠을 안 잔 것이 세계 기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면 약 보름 이상 3주까지도 금식을 하죠. 물을 섭취하면 조건 하에서 이렇게 사는데요. 사람이 열흘 이상 잠을 안 자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수면에 대한 욕구도 인간의 어떤 식욕보다도 더 강한 수면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년의 불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면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누워서 쉬는 게 아니고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면역 체계를 재정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수면이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잠자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잠을 자는데도 어떤 에너지가 소비되고 힘이 들기 때문에 오래 자기도 힘들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라는 신체 활동 기능이 저하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잘 시간이 되면 잠이 딱 들고 깰 시간이 되면 딱 잠이 깨죠. 마치 무슨 기계나 디지털인 양, 잠들어야지 하고 누우면 잠이 들고 일어나야지 하고 하면 일어나지는 게 특징이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잠을 들려고 노력해도 잘 잠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잘 깨지지도 않고 그 중간에 깊은 잠을 못 자고 꿈을 많이 꾼다든지 중간중간 깼는데 잠을 홀딱 깨가지고 다시 잠을 자기 어렵다든지 수많은 수면 장애를 겪게 됩니다. 노화 현상 중에 하나로서 수면 장애가 오는 것이죠. 수면 장애를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잠을 쉽게 들지 못하는 걸 이것을 입면 장애라고 하죠. 그러니까 잠에 쉽게 들지 못하는, 누워서 막 1시간씩 뒤척인다든지 이런 경우. 천면, 깊이 자지 못하는 거죠. 계속 외부의 자극에 그러니까 바시락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든지, 소변 보러 화장실 갔다 왔는데 잠이 홀딱 깬다든지 깊이 자지 못하는 거죠. 밤새 꿈을 꾸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는 이런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것, 입면을 못하는 것,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수면 시간 전체가 짧은 것,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의원에서 이 잠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수면의 가장 큰 적은 수면에 대한 강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아요. 그때 핸드폰 시계를 딱 보는 순간 아직도 잠이 안 들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잠이 홀딱 깨게 됩니다. 잠을 청할 때는 잠이 잘 안 오고 하면 시계를 절대 보지 마시고 핸드폰도 보지 않으셔야 합니다. 핸드폰은 이 빛이잖아요. 빛이 각성 효과를 주기 때문에 수면 중에 핸드폰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잠자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수면에 대한 강박, 시계를 봤더니 2시예요 내일 6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면 나는 4시간밖에 못 자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바로 잠이 홀딱 깨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몇 시인지 모르지만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내일 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 수면에 대한 강박을 없앨 수가 있으니까요, 잠을 이루려고 할 때 자꾸 시계를 보는 습관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는 시계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그러다가 보면 뭐 유튜브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면 잠을 더더욱 이룰 수가 없죠.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수면제 복용을 두려워하세요. 나는 그러면 평생 이것을 먹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뭐 한때 오늘은 정말 내가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꼭 자야겠다 하는 분들은 그때 한때만 복용하셔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수면제는 이제 처방 없이 OTC라고 하죠. 그냥 약국에서 구입할 수가 있는 수면 유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정신과 선생님들한테 처방을 받아야만 하는 수면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수면 유도제는 그 효과도 좀 수면제에 비해서 약한 편인데 어떤 약의 부작용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이제 졸리우게 만드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중독성이 높거나 부작용이 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만 수면제는 수면 유도제보다 효과도 더 강력한 반면에 이건 정말 뇌신경을 진정시켜서 잠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도 수면 유도제보다 더 강하거나 더 장시간 지속될 수가 있죠. 대표적인 부작용이 다음날 몸이 무겁다든지 머리가 맑지 못하고 심지어는 뭐 졸리다든지 이런 증상이 수면제에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내가 꼭 필요할 때는 너무 이 수면제 먹는 거를 터부시하지 마시고 꼭 먹어야 할 때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수면제를 받아 드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잠이 안 와서 나는 술을 마셔서 잠이 드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예전에 그러니까 서양에서 1800년대 뭐 1900년대 초반까지도 나이트캡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잠들기 직전에 독주 한 잔을 딱 입에 털어놓고 그 술 기운에 잠드는 거죠. 지금은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술이 들어가면 잠을 들 수 있는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술 마시고 잠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을 들기는 하나 깊이 잘 수가 없는 게요, 우리가 섭취한 술은 밤새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 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수면의 질이라든지 잠을 자면서 우리가 재정비할 면역계라든지 이런데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술로 잠을 청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될 수가 없고요, 권해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중년 이후에 수면장애, 불면증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수면 패턴입니다. 수면 패턴이라는 것은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고 또 늦게 일어났으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오고 더 늦게 자고, 이런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를 권해드리고요. 수면 패턴의 변화는 약 3주간은 노력을 해줘야 그 다음에 수면 패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야행성이다 이런 분들도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가 있다면 그 수면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수면 패턴에 이어서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낮은 낮같이 밤은 밤같이. 낮에는 야외에서 햇볕을 많이 쬐어서 이게 낮이다라는 신호를 내 몸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요. 밤에는 조명도 좀 낮추고 잠들기 전에는 이 화면, TV라든지 스마트폰 사용도 좀 자제를 해서 이것이 어둡고 밤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 몸에 느끼게 해주면 수면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야외에 가서 캠핑을 한다든지 지방에 가서 여행을 할 때 아주 불빛이 없는 곳에 가면 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빛 공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야간에 밝은 환경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밤에는 굉장히 실내를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가 잠을 자는 공간에는 커튼을 암막 커튼, 그러니까 빛이 전혀 투과되지 않는 이런 커튼을 설치하면요, 불면증, 수면장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주간에 수면을 불가피하게 취하는 분들이 계세요. 경찰관이라든지
대형병원 간호사라든지 소방관, 동대문, 의류상가 이렇게 야간에 또 뭐 야간 주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낮에 수면을 취하는데 이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는 하는데요. 이분들한테는 무조건 이 암막 커튼 설치를 권해드리고요. 암막 커튼도 하고 안대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은 비교적 낮에 주간에 수면을 취해도 야간 수면과 유사한 숙면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실내를 아주 칠흑같이 어둡게 하시고 주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면장애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요, 잠들기 한 1시간 전까지는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활성화,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잠을 청해도 잠에 쉽게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최소한 잠들기 2시간 전까지 운동은 마무리하시고 잠잘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에 식사하는 것도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야식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위중불화면 불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으면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속이 불편하면 잠이 잘 안 오게 되죠. 그래서 음식물을 야간에 섭취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년의 불면, 수면장애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낮잠을 들 수가 있는데요. 서너 시 이후의 낮잠은 야간 수면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요. 12시, 1시 이 정도의 수면에서도 1시간이 넘게 잠을 자면 야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야겠다 하는 분들은요, 식사 마치고 좀 있다가 30분 정도 이렇게 잠깐 수면을 취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나는 야간 수면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간에 낮잠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수면을 이루게 하는 방법 중에는요, 잠들기 한 1시간 정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뭐 우유를 마시면 된다, 뭐 양파를 머리맡에 놔도 된다, 뭐 이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방법을 취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낮에 햇볕을 많이 보고 야외 활동하기를 또 권해 드립니다. 우리가 잠을 이룰 때 필요한 호르몬들이 비타민 D에서 생성이 되는데, 이 비타민 D는 우리 피부에 자외선이 쪼여질 때 이 시체 내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한다고 하니까요, 잠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호르몬의 원료 물질이 되는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햇볕 보고 야외 활동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은 낮같이 밤은 밤같이와 같은 맥락인데 약간 이유가 다르기는 하죠. 어찌됐건 주간에는 햇볕 보고 야외 활동하고 밝은 곳에 계시는 것이 좋고, 잠을 청할 때는 어둡고 깜깜하고 조용하고 편안한 곳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수면 건강을 위해서는요, 스마트폰을 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지 마시고, 최소한 내가 몸을 일으켜서 몇 걸음 걸어가야만 스마트폰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곳에다 보관하시고, 아침이 돼서 알람이 울면 그때 스마트폰을 내 주변에 두도록 하는 습관을 두셔도 숙면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노인의 불면 수면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